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약 65페이지에 27번부터 보도록 하죠. 27번. 간격이 3cm, 면적이 30 제곱센티미터의 평행판 콘덴서에 220V 전압을 가하면 양판에 가해지는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F는 우선 10부터 써볼까요? F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에 S 뉴턴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식 중에.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자, 2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입실론이라는 값이 입실론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곱하기 자, 전개 2라는 게 이렇게 쓸 수 있죠. 2는 D분의 V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D의 값이 지금 3cm니까 0.03 이렇게 쓸 수 있나요? 0.03에 자, V의 값이 220의 제곱 곱하기 면적이 30cm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7.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이러한 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8번. 자, 반지름 A의 구도체에 전하 Q를 주어졌을 때 구도체에 작용하는 정적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이거는 F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구도체, 반지름이 A인 구도체의 전개색이 얼마죠? 4 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Q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2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그 값이 자 2분의 1에 입실론에 자, 제곱을 해볼까요? 4, 4, 16 파이의 제곱 입실론 제곱 A의 4제곱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자, 2하고 16 더하면 32죠. 32 파이의 제곱 자, 입실론 하나 없어져요. 그죠? 입실론 A의 4제곱에 Q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답 찾아보시면 라번에 이러한 답이 있겠네요. 그죠?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5장 볼까요? 5장. 자, 5장에 내용이 뭐냐면 유전체예요. 유전체. 자, 유전체라는 게 뭐예요? 자, 전하를 갖고 있는 물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물체를 우리가 유전체, 다른 말로 얘를 뭐라 절연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유전체와 뭐 절연체는 뭐 같은 말이에요. 유전체, 절연체. 자, 그때 여기에서 자,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평행판 콘덴서예요. 평행판 콘덴서. 자, 평행판 콘덴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게 두 개 있더라고. 그죠? 두 개.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유전체가 얘가 만약에 공기로 되어 있으면 여기 유전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전체가 어떠한 비유전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이러한 유전체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얘 콘덴서 용량은 C0라고 볼까요? C0는 어떻게 써요?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되고요. 얘는 C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D분의 S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콘덴서의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공기 중에 있는 콘덴서와 다른 유전체가 되어 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얘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죠? 뭐가 남아요? 입실론 S가 남겠다. 그죠? 그래서 비유전율 배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율이 커지면 그만큼 정전 용량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다 두 콘덴서의 두 전극이 같은 Q를 주어졌을 때 유전체 삽입 전후에 전극 사이의 전이차 V0, V를 전개색이 E20라고 했을 때 다음 관계식을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여기에는 V0라는 전압을 가하고요. 여기에는 뭘 가하느냐? V라는 전압을 가한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 전하량도 Q고요. 여기에 전하량도 Q는 똑같다고 보죠. 자, 그러면 Q는 CV예요. 그죠? 이런 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는 Q는 CV고 C0, V0가 되고 하나는 CV가 되는 거죠. 그죠? CV.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C0, CV. 자, 요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C0분의 C는 얘가 뭐 입실론 S잖아요. 그죠? 그죠? C0분의 C가 입실론 S.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C0분의 C를 하면 이렇게 오겠죠. 어떻게 돼요? V분의 V0. 즉, 뭐란 얘기예요? 전하량이 똑같으면 공기의 전압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전압이 크면 그만큼 뭐예요? 자, 우리가 E는 D분의 V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간격이 어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 비례하죠. 전압에. 그래서 E0 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떤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유전율이 크면 정전 용량은 커져요. 그죠? 정전 용량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전개도 감소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더라 이거예요. 요식 자체에서는 아시겠죠?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 보셔서 자, 68페이지에 있는 각종 유전물의 뭐 비유전율 이런 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전율을 보실 때 문제에 좀 자주 출제되는 게 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운모 뭐 이러한 석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전율이 뭐 큰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비유전율에 관한 표를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참고를 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분극에 대해서 보죠. 자, 유전체 분극. 자, 유전체 분극이라고 하는 거는 자,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릴게요. 콘덴서가 자,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러면 자,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가해 보겠어요. 이렇게. 전원을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플러스라는 애가 이렇게 모일 거다 이거예요. 플러스라는 애가. 그러겠죠? 그게 뭐예요?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예, 면전화 밀도예요. 시그마에서는 면전화 밀도.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일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여기에 이 안에 유전체가 있겠죠. 어떠한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질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현상이 없다가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를 가해주면 여기에는 반대로 여기엔 뭐가 모이겠어요? 플러스라는 애가 모이겠죠. 이쪽으로. 그쵸?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일 거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상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섞여 있다가 여기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즉 전개를 가한다는 얘기죠. 전개를 가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분극이라고 해요, 분극. 네, 극이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분리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네,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뭐가 생기냐? 얘는 플러스 시그마 다시 유전체 안에서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라는 게 어떻게 돼요? 새로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분극에 보시면 자, 이 내부에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상 전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생기죠, 그죠? 전개가 이러한 전개 E 제로라는 게 생기고요. 외부에서는 자, 얘 전체 플러스와 전체 마이너스에는 전체 전개 E라는 게 생길 거더라 이거예요. E라는 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분극의 세기를 보자 이거. 분극의 세기. 자, 우리가 분극의 세기는 P 이렇게 써요. P. 네, 분극의 세기는 P 이렇게 써요.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 그 분극의 세기를 이 매질에서 생긴 요 뭐예요? 요게 분극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분극의 세기를 정확히 얘기를 해보면 분극의 세기 P라고 하는 거는 자, 미소 면적에 대한 미소 전하량을 우리가 전하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분극의 세기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이 곱하기 D라는 걸 곱해볼게요. D. 그러면 얘는 자, 면적에다가 두께를 곱하면 뭐가 돼? 최적이 되죠, 그죠? D, V 최적이에요. 최적, 미소 최적. 얘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어요? Q, 델타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얘를 M이라고 놓고 얘 뭐예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그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 얘가 뭐가 되나? D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극의 세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단위 최적당, 그죠? 미소 단위라고 하죠. 미소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랑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극의 세기를. 미소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와 어떻다? 같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는 쿨롱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즉 이 값이 분극의 세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자, 식을 써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전개의 세기가 이런 거 있었나요?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면전화 밀도 이런 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전개가 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죠? 예? 근데 얘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부분만큼 얘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개 세기식 E는 자, 입실론분의 자, 여기에서 얘만큼 어떻게 빼줘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에서 이만큼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이거에서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 이런 식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얘는 여기에서 그 시그마는 얘는 뭐예요? 면전화 밀도예요. 면전화 밀도. 자, 그러면 면전화 밀도라는 게 뭐죠?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에요. 그죠? 이거 뭐예요? 단위 면적당 전하량. 얘가 뭐예요? 전속 밀도 D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시그마 다시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P라고 쓰고 얘를 분극의 세기라고 했어요. 그죠? 분극의 세기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뭐가 돼? 얘 입실론 제로가 돼야 돼요. 왜? 이 부분이니까. 공기 중이니까 이 부분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자, 입실론 제로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입실론 제로
E는, 자, 얘가 뭐라고요? D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그죠? 얘가 D라고 했고, 얘가 분극의 색이 P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P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 P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분극의 색이 P는. 단위는 쿨럼퍼 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얘는 D라고 하는 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입실론 E. 입실론이 뭐예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E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E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를 입실론 제로로 묶으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E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서 요 값 얘를 카이라고 쓰면 카이 E 이렇게도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카이. 여기에서 얘를 이 카이를 뭐라고 하느냐? 분극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극률. 다시 써볼까요? 분극률. 카이라는 게 얼마라고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이 분극율이 되더라. 자, 그때 요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D에, 그죠? D에. 자, 입실론 제로 2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D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다시 써보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에 D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극의 세기를 표현을 할 때 이러한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써볼까요? 자, D는 분명히 자, 그대로 써볼게요. D는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라는 게 여기에서 맞나요? 자, 그죠? 맞죠? 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E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입실론 제로, E, 그죠? 플러스, 입실론 제로, 1 마이너스,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그잖아요. 얘가 입실론 제로 E 하나 빼주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입실론 제로 E.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분극이잖아요. P. 플러스 얘가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분극이 일어나도, 그죠? 분극이 일어나도 전속 밀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변하지 않는다. 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패러데이 관. 자, 패러데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호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가. 자, 이런 호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넣으면 여기에서 물이 그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여기다 100이라는 물을 넣으면 여기 100이라는 물이 나오겠죠. 이거를 전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진전화 1쿨롱 플러스 1쿨롱이라는 전화가 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쿨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나가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패러데이 관이라고 해요. 패러데이 관.
자, 그랬을 때 패러데이 관의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70페이지에 보시면 자,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가 됐던 어떤 지점이 됐던 간에 이 패러데이 관 안에서는 뭐냐? 전속의 수가 일정하다 이거 똑같다 이거. 여기의 수나 여기의 수나 여기의 수나 어떻다? 일정하다. 왜? 전기력선에는 전하가 없으면 소멸이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서든지 전속의 수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 밀도 또한 어떻다?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쪽에 플러스 진전하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상 뭐란 얘기예요? 연속적이 된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 관에 대한 내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경계 조건이 있어요. 경계 조건. 자, 경계 조건을 보도록 하죠. 자,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여기 책에는 뭐 유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경계 조건에서 자, 여러분들 얘는 물이에요. 물이고 여기는 공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물속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어떻게 돼? 굴절이 되죠. 그죠? 굴절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이 지점은 공기와 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된다? 굴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빛이 이렇게 와서 굴절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는 모래예요. 모래. 여기는 물이에요. 바닷가. 나의 위치는 여기예요. 나의 위치는 여기다 이거. 근데 공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공이.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제일 빠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모래는 뛰어가면 되고 얘는 수영 쳐서 가야 돼요. 그죠? 당연히 뛰는 게 빠르고 수영 쳐서 가는 게 느려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빠르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제일 어떠한 가장 빠른 길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최단 거리. 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태양에서 여기에서 이 지점에 빛을 가하는데 가장 빠른 거리가 이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굴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굴절 현상, 경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경계가 있다 이거예요. 자, 위쪽은 유전율이 입실론 1이고요. 이쪽은 입실론 2더라 이거예요. 즉,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서로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전속이 예를 들어 이렇게 경계면에 들어왔을 때 입사를 할 때 얘가 이렇게 꺾이더라 이거예요. 꺾이더라.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을 제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세타 2라고 보죠. 그때 우리가 세타 1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들어가는 각이죠. 입사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타2는 뭐 굴절된 거죠. 굴절각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D는 입실론 2라는 이러한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굴절되게 되면 분명히 D라는 애와 그죠? 전개 2라는 애가 존재를 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D라는 애와 E라는 애가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성분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성분. 자, 이 성분 중에 자 이러한 성분 얘를 뭐라고 해요? 수직 성분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법선 성분이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굴절되는 이러한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굴절되는 빛에 이러한 성분, 수직 성분이 있을 거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성분 중에 이러한 가로로 수평인 성분, 다른 말로 얘를 그 접선 성분이라고 하죠. 접선 성분이 있을 거고 얘도 이러한 부분에 접선 성분이 있을 거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도하는 건 다 뺄게요. 자, 이 경계에서 전속 밀도 D는 중요한 거예요. 전속 밀도 D는 뭐가 같냐? 수직 성분, 즉 뭐가? 법선 성분이 일정해요. 같다 이거예요. 불변한다 이거. 연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색이 E라고 하는 거는 수평 성분인 접선 성분이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하다면 뭐 연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식으로 써보자 이거예요. 식으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가 D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D2라고 볼게요. D1, D2. 자, 그러면 이 D1에 들어가는 이 D1에 수직 성분 얼마겠어요? 코사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D1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거와 뭐가 이 성분이 뭐예요? 코사인 얘도 코사인이죠. D2 코사인 세타 2가 어떻다? 같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D1 코사인 세타 1과 D2 코사인 세타 2가 같더라. 왜? 수직 성분이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E1이라는 애와 여기에 E2라는 애를 보자 이거예요. 얘는 뭐가 같다고 했어요? 수평 성분 접선이 같다고 했죠? 왜 얘는? 사인이죠, 사인. 사인, 그죠? 그래서 E1 사인 세타 1과 E2 사인 세타 2는 어떻다? 같더라 이거. 이 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여러분들 뭐 요 식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의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같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분명히 자, 여기다 써볼까요? E1 사인 세타 1이랑 E2 사인 세타 2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D2. 자, 근데 D라고 하는 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입실론 2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D1이라는 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입실론 1 E1 코사인 세타 1이랑 뭐랑 입실론 2 E2 코사인 세타 2랑 어떻다? 같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나눠보자 이거예요. 나눠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1분의 1에 자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죠? 탄젠트예요. 그죠? 탄젠트 세타 1은 그죠? 여기도 나누면 입실론 2분의 1에
탄젠트 세타 2 이런 식이 나와요. 그죠? 그쵸? 이런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식을 탄젠트 1분의 탄젠트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식을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뭐가 되겠어요? 얘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올 수 있죠, 그죠?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식의 의미를 보자 이거예요. 자, 이런 경계에서 이제 입실론 1이고요. 얘가 입실론 2예요. 그죠?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빛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꺾였어요. 자, 그러면 세타 1이랑 세타 2 중 어떤 게 커요? 세타 2가 세타 1보다 크죠? 그죠? 세타 2 그림으로 보면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느냐? 아, 입실론 2가 입실론 1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즉 유전율이 큰 쪽에서 더 많이 어떻게 된다? 굴절된다 이거예요. 더 많이 꺾인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유전율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이 어떻게 된다? 예, 굴절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물이고 얘가 공기면 막대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 여러분들 물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물에 넣으면 얘가 이렇게 보여요. 왜? 물이 공기보다 유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72페이지에 여러분들 맨 중간 정도 한번 볼까요? 중간 정도. 네, 중간 정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자,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같다. 그죠? 전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각은 탄젠트 값에 비해 유전율의 비와 같다. 뭐 이게 여러분들 말로써 설명되어 있는 거에서 중요한 내용이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행판도체의 정전 용량 보죠. 평행판도체. 자, 평행판도체의 전전 용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평행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콘덴서가. 자,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를 어떻게 써요? C는 입실론 D분의 S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평행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했죠. 이렇게 경계가 졌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를 입실론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입실론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의 거리를 D1이라고 하고 여기의 거리를 D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면적 S는 똑같죠, 그죠? S다. 자, 그럼 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1, C2 뭐예요? C 값이 어떻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C1이라는 게 여기에서 C1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입실론 1 D1분의 S,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C2는 입실론 2 D2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가 콘덴서가 직렬 연결돼서 어떻게 전체 C는 더한 것분의 어떻게 곱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얘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1 D1S 플러스 입실론 2 D2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면 얘 두 개를 곱하면 입실론 1 D1S 입실론 2 D2S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간소화하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S 이렇게 약분된다, 그죠? 이렇게. 여기 하나만 약분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써보면, 자, D1분의 입실론 1 플러스 D2분의 입실론 2. 그죠? 자, 여기는 D1, D2분의 여기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 S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입실론으로, 입실론 2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다 거꾸로. 얘를 다 똑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자,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입실론 1, 입실론 2분의 D1, D2로 곱하고요. 밑에도 똑같이 입실론 1, 입실론 2에 D1, D2로 곱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서로. 그쵸?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C는. 자, 얘랑 곱하면 어떻게 D1 없어져요, 그죠? 입실론 1, 입실론, 이 두 개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나면 입실론 2분의 입실론 2, 그죠? 입실론 2분의 D2 플러스 얘는 입실론 1 D1분의 S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같아요? 얘가 수직이네. 경계면의 수직이네. 그죠? D1, 그죠? 여기 있는 걸 D1이라고 하고 D2라고 하면 D1과 D2가 어때요? 같죠? 그죠? 네. D1과 D2는 같아요. 여기가 왜 수직이니까. 근데 E1과 E2는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죠? 네.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라. 자, 넘어가 보셔서 가로로 되어 있을 때 보자 이거. 가로로. 자, 만약에 콘덴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얘가 경계가 어떻게 나눠졌느냐? 이렇게 나눠졌어요. 얘는 입실론 1, 얘는 입실론 2예요. 그때 면적이 여기에는 S1, 여기는 면적이 S2라고 보죠. S2. 자, D는 똑같죠, 그죠? D. 자, 그러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C1이라는 애와 C2가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C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실론 1 D분의 S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C2라는 애는 입실론 2 D분의 S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병렬에서는 C는 전체를 어떻게 해요? C1 플러스 C2 그냥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하죠. 그죠? 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보자 이거예요. 입실론 1 D분의 얘는 입실론 1 S1 플러스 얘도 D분의 입실론 2 S2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써보면 얘는 전체 D분의 입실론 1 S1 플러스 입실론 2 S2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좀 이거보단 쉽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생기는 전개 E1과 여기에 생기는 전개 E2는 자, 이 경계면과 어떻게 해요? 평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개 E1과 E2는 같고요. D1과 D2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동축 원통 도치의 정전 용량 볼까요? 동축 원통. 자,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아, 맞네요. 그죠? 하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있고 셋 네 개가 이렇게 있다. 자, 여기에 자, 얘네들은 도체예요, 도체. 자, 얘도 도체예요. 그때 이 안에 플러스 란다라는 선전압 밀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마이너스 란다라는 선전압 밀도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안에 유전율이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입실론 1이라는 유전율이 있고 여기에는 입실론 2라는 유전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반지 이름이 각각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A, B, C. 여기에 반지 이름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의 정전 용량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즉, 이 부분에 대한 정전 용량을 구하겠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얘는 도체에서 전기력선, 얘는 도체고 얘도 도체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거. 즉, 이 경계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여기나 여기나 서로 어때요? 뭐가 같아요? 수직이기 때문에 전속 밀도 D가 같아요. 그죠? D가 동일하다. 자, 그때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입실론 1에서의 D1은 자, 여기 면적이 얼마예요? D1은 2파이 R분의 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R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D2는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 R2라고 볼까요? 2파이 R2의 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전개색이 2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안 그래도 이 완은 어떻게 돼요? 이 완은 입실론 1분의 D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E2는 입실론 2분의 D2 이게 되겠죠. 그죠? 왜 D는 입실론 2완이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파이 입실론 1 R1 란다가 되는 거고 얘는 2파이 입실론 2 R2 란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각각 V1, V2를 구해보겠다 이거예요. V1. 자, V1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B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에서부터 A까지의 2완 dr 되는 거고요. V2라는 애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여기 뭐야? C죠? C라고 됐잖아요. C부터 B까지. C부터 B까지 E2의 d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 V라고 하는 거는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계산해보면 자, 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V1 플러스 V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B의 A의 E1의 dr 마이너스 인테그럴 C부터 B까지의 E2의 dr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적분하면
V2가, 예, V 전체 V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V는, 자, 계산해보면, 예식을 적분하면 얼마의 값이 나오냐? 2파이, 란다에, 자,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가 되고요.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 이런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V는 C분의 Q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C분의 Q.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V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란다에, 그죠? 란다에 여기가 2파이가 되고요.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 이런 값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뭐예요? V는 C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 C가 된다 이거예요. C는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의 2파이 페럿 퍼 메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 자체를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유도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식으로 물어봐요. 이러한 동축 케이블에서 요 값이 C 값이 얼마냐라는 공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선 공식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